오늘 최고의 인기 영어 강사이시죠? 우리 정승익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수능 영어를 좀 일찍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오. 그래도 수능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단어, 문법, 그리고 독해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출 단어장, 뭐 브랜드는 다 상관없습니다. 기출 단어로 이루어진 거 외워주시면 되고 꼼꼼하게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중학 때부터 하셔야 되고 중학 때에는 편식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읽어주시면 좋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어 1등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러 방법 오셨잖아요. 알려드려야죠. 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단어 아닐까요? 단어,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뭐 웃는 순간도 있고 그랬지만 이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얘기들이 들어있죠.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복잡한 생각보다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일단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랬을 때 자, 뭘 시작할까? 바로 지금부터 뭘 시작할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단어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출 단어장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외우기를 시작을 하시면은 일단 시작이 된다. 단어 암기. 네, 단어 암기. 뭐 비법 같은 거 없을까요? 비법은 일단은 제가 학생들에게 되게 자주 물어보는 건데요. 학교 메뉴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거 3가지만 말해봐라. 어디 뭐 강연 가거나 이러면 딱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들이 순간 한 3개를 떠올리거든요. 그 떠올리는 그 3개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아, 우리 학교는 이게 막 맨날 나와. 잊을만 하면 우동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되게 자극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피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와 피자가 너무 맛있게 나고 또 떡볶이 너무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그날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거나 막 흘렸어. 그럼 뭔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생각 안 나는 건 뭐냐? 반복적이지도 않고 별로 자극도 없어서 그냥 먹고 치운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단어도 똑같잖아요. 결국 암기 싸움이잖아요. 뭐가 내 머리에 남아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2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되죠. 반복을 엄청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외우더라도 조금이라도 재밌게 자극적으로 의미 있게 외우거나 2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일단 반복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 좀 힘들죠, 사실은. 매일 반복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30개씩 6개월. 하루에 30개씩. 하루에 30개씩 6개월. 일단 그거 가기 전까지는 뭐 영어적인 뭐 재능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기준이 30개씩 6개월 외우면은 그게 한 5,000개 좀 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요구하는 단어가 한 5,0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도 반은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부족해요. 30개씩 6개월을 외워도 굉장히 부족한 양이지만 언뜻 생각해도 30개씩 6개월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어쨌든 계산상으로는 기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일주일 바짝 외우다가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재능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극 부분. 네. 요게 또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반복은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그거 되면은 인생에 안 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30개씩 6개월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외워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게 영어로는 collocation이라는 거고 우리말로는 연어인데 둘 다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reflec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reflect 하면은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이게 뭐 뜻이 좀 많고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반사하다, 반영하다, 심사숙고하다 막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외워서는 절대 기억 안 나요. reflect 반사하다, 반영하다, 심사숙고하다 내일 아침에 되면 절대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reflect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sound를 붙여볼까요? 소리. 그럼 reflect sound는 뭘까요? 소리를 반사하다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막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래서 I need time. 시간이 좀 필요한데 to reflect. reflect 할 시간이 필요해. 무슨 시간 필요할까요? 반사나 반영 아니겠죠?
좀 심사숙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요런 느낌. 딱 요 정도. 뭐 더 길지도 않고 어쨌든 단어를 외울 때 요렇게 잘 붙는 단어랑 같이 외우면 그래도 좀 더 영어스럽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기억에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단어를 많이 외웠어요. 이제 문장에 단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해석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문장 해석은 일단 고등학교 문장이 되게 길어요. 이게 중학, 초중 등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엄청 긴데 근데 그 문장들도 결국 알고 보면은 그 안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뭘까? 단어를 다 주어졌음에도 내가 뭐 인터넷 사전을 쓸 수 있음에도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해석에 필요한 문법이 뭐 이렇게 꼽아보면은 한 20가지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를 모르는 채로는 끼워 맞추기가 안 되는 거죠. 초중등 때는 됐어요. 문장이 짧으니까. 근데 고등에서는 그 요소에 연결해줘도 문법 요소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문법 배우시면 됩니다. 네,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두 번째 단어 이야기 다음에 나왔던 게 문장 해석을 목표로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문장 해석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을지 또 방법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암기가 출발이다. 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앞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던 뭘 해야 될까? 이제 단계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단어 암기로 시작해서 30개씩 6개월 콜로케이션으로 그 이제 단어장 안에 콜로케이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 단어장들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의미 단위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끼워 맞추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하자. 중학생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면 굉장히 바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딴 것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수능 영어의 경쟁력을 갖추면 좋은데 절대로 끼워 맞추듯이 단어만 가지고 그냥 의미 파악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가 통 번역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중등 때부터 하셔야 그 요소의 문법 요소도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그게 돼야 기본기가 돼야 고등학교의 긴 문장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양보다 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끼워 맞춰서 한 30개 해내는 것보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10개를 정확하게 문법과 단어와 이런 네. 걸 다 이해 갈 때까지 맞아요. 해석하라는 역시. 거죠. 아니 뭘 또 역시. 역시. 아니 무슨. 네. 아니, 소재도 맞추시고. 요즘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알아. 네. 이거잖아. 자 다음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요 1, 2번에 어떻게 보면은 네. 좀 길고 지루한 과정일 수 있거든요. 힘들죠. 기본기 닦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세상 모든 게 그렇듯이 기본기가 되면 응용은 쉬워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기본기 훈련을 아버지랑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기본기인데 조금 따분할 수 있어도 이거를 열심히 하시면은 그 다음에 확장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제가 손흥민 선수와 같이 저 경기장에서 자선 경기에 임했던 사람. 역시. 감사합니다. 흥민아 잘 있지? 항상 응원한다. 그래? 역시 우리 환경부장님. 네. 네. 다음 세 번째, 문장 해석은 다다익선. 그럼 이제 글은 만든 다음에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건가요? 이제 응용이 들어가는 거죠. 기본기 꼈으면은 사실은 또 손흥민 선수 얘기가 막상 나왔으니까 실전 많이 뛰어야죠. 실전을 많이 뛰면서 당연히 기본기가 더 다듬어지고 응용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기가 된 상태에서 가는 건데 이것도 재밌는 게 기본기 안 되고 3번 가봤자 의미 없어요. 자, 이게 축구 제가 아까 그 얘기했었죠. 제가 축구를 전혀 못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매일 축구 경기 한다 그래서 늘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늘지 않아요. 진짜 이거는 뭐 하면 늘지 않겠어? 전혀 안 늘어요. 그냥 바로 게임에 투입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게임에 전혀 제가 안 되죠.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기본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 1, 2번 하고서 3번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4번, 영자 신문에 도전하라. 이야. 역시 확장 버전인데요. 사실 영자 신문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기에도 약간 좀 본질이 들어있는 게 이게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게 좀 그래도 나에게 좀 재미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건데 영어가 맨날 단어 외우고 막 문장에서 힘들게 막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 지쳐요. 뭐 우리 성인들도 번아웃이 오지만 친구들도 당연히 번아웃이 오고 슬럼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뭔가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영어로 뭔가 즐길 거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영자 신문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여가 시간에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구독하고 있고요.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정말 진짜 약간 움찔하면서 네. 급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진짜 이런 네, 말씀 드려도 네, 될지 오늘 모르겠지만 구독자 확인할 거야. 정말 없을 때부터 제가 왜 제가 존경하는 서경석 씨가 이렇게 구독자가 없지 않은 그 시절부터 제가 진짜 구독을 내가 막 들어가서 내가 확인하려고 나- 구독자 명단 내가 14만 명 다 확인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볼 때도요. 이렇게도 보지만 영어로 된 채널들 제가 관심 있는 것들만 검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막 뻔하게 뭐 CNN, BBC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영화 좋아하면은 영화 관련된 그런 채널도 워낙 많고 또 아이돌 좋아하면은 뭐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저스틴 비버가 가장 구독자가 많은 해외 팝송 가수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수를 팔로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영어를 좋아하는 거를 좀 즐기는 식으로 함께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네, 아까 천천히 꼼꼼하게 문장 해석을 연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수능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어떤 문제들은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은 그냥 맥락 파악해서 빨리 풀어버리고 이렇게 넘기는 스킬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 속도를 좀 잘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특히나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모자라다. 맞아요. 시간이 모자라다. 근데 이게 본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글이 안 읽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글을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데 내가 그거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보고 이러면서 시간이 모자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고3이거나 진짜 수능이 목전이다라고 한다면은 스킬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듣기 평가를 할 때 뒤에 문제를 더 푼다라던가 또는 어떤 특정 부분만 보고 답을 찾는다라던가 뭐 수능이 진짜 뭐 몇 달 안 남았으면 그렇게 추천을 하겠지만 지금 중고등학생들 특히나 고1 정도만 돼도요 그렇게 가서는 결과값이 안 나온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니까 단어 좀 더 외우고 우리가 했던 그 기초들 문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하고 그 연습을 더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해석은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문장은 해석은 되는데 전체를 연결해서 얘기해봐라. 보통 문제가 왜 이 글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보통 그 문제입니다. 그- 보통 주제를 물어보죠. 아직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문제들이라도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딱 봤을 때 영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 해석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영어를 해야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말로 놓고도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글이 어려워요. 맞아요. 그 글들이 다 인문사회, 뭐 자연, 과학 분야의 그 어떤 인문 서적들의 맞아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말로 봐도 난해합니다. 맞아요. 추상적이고요. 막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제 파악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게 단골 문제였는데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국어, 영어 다 공통인 것 같아요. 영어나, 주제를 네. 파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주제 파악 그 제가 이제 훈련을- 주변에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독서 많이 하시고 다독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글의 요지, 주제 어떻게 표현해도 비슷하죠. 그거 알아내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한 소재의 글을 많이 읽으라는 게 여기서 와닿네요. 네. 맞아요. 이거 어려서부터 이게 좀 안 되면은 뭐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미 늦었는데 어떡하느냐. 이미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이거 너 어떡하냐. 뭐 독서를 뭐 시간을 되돌려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해설지라도 엄청 많이 봐야 돼요. 어쨌든 이 8문장 정도의 여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굉장히 많이 보시면은 그래도 단기간에라도 좀 주제 파악이나 아니면 문해력을 조금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몇 가지 주셨어요. 자,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이제 문법을 시작하는데요. 워크북을 풀면 정답률이 높은 파트도 있지만 60, 70 정도 되는 파트도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학 양치기처럼 문법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N회독 반복하는 게 맞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문법에 그냥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문법은 파고들기보다는 얕게 빨리 지나가서 반복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그 어떤 파트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죠. 뭐 개인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너무 파고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게 뭔가 지금 여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는 빠르게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문법을 빠르게 가다 보면은 그 기간에 단어도 공부할 것이고 내가 더 독해도 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사실 문법 강좌를 내가 1강부터 30강까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면은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한 4강쯤에서 막혀요. 4강이면은 내가 아직 문법 레벨이 낮을 때잖아요. 근데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거에 집착하고 막 게시판에 글 올리고 이러면서 뒤로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이해 안 되면 표시해 놓고 아까 그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을 표시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분사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표시해 놓고 넘어가고 다른 공부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 수준이 높아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오히려 어떤 부분에 막혀서 못 나가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후자가 맞네. 전체적으로 네, N회독 N회독 전체적으로 반복하는 거. 가시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이미 우리 정승희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승희쌤 책을 보면서 영어를 해나가고 있는데 더 쉬운 영문법 1, 2탄 2번 하고 그래머 코치 표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표준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셔서 초등 단어도 같이 했고 원서 듣고 읽기도 했고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양치기로 문법을 들었나 싶어서 속상하고요. 기초도 다시 다지고 하려고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학 영단어도 선생님 강의로, 문법도 선생님 강의로 영어를 나가고 있는데 저희 이대로 하면 될까요? 이분 뭐 조카예요? 아, 이분은 뭐 다- 제가 사실은 네, 아닙니다. 네. 다 하신다. 아,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네. 되게 지금 2번씩이나 영문법 책을 봤는데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켈리 쌤이 교육과정 워낙에 빠삭하게 알고 계시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문법을 완벽하게 아는 게 과정에 없죠. 없죠. 초등은 문법이 없어요, 사실. 네. 네, 초등까지는 흥미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의사소통 기능 같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사실 발달 단계에 맞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못하고 있는 건 없는데 지금 들었을 때에는 어머님이 워낙에 잘 알고 계셔서 어머님이 너무 방대하게 이 커리큘럼과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 아이가 요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라고 하면서 약간의 조바심을 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표준편 같은 경우는 중학교제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거를 초등학교 6학년이 소화를 조금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제 느낌인데요. 요거 학생이 영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더 푸시라면은 초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흥미 유지랑 공부 정서를 안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에 막 선행을 막 무리하게 하다가 이거 재미없어지죠? 맨날 막 학교 끝나고 막 학원 가다가 막 밤 11시, 12시에 막 들어오고 이러면 재미없어지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 정서가 공부에 대해서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초등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죠. 고등학교 가면은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양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가 우문현답 같지만 지금 영어가 조금 싫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얘기 나눈 것처럼 영어로 된 거 조금 재밌는 거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애기들 뭐 이렇게 액체 괴물 같은 것도 좋아하면은 해외 그런 영상들 좀 같이 보시거나 이러면서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영어 콘텐츠 같은 거 찾아가지고 조금 더 흥미를 돌려주게 되면 그러면 어려워도 도전하겠죠. 내가 영어로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봤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저 뭔 말인지 알고 싶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면은 자기보다 지금 한 3-4스텝 위에 있는 것도 저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지금 어떤 동기가 없는데 푸시를 할 수가 없다. 위험하다. 방금 말씀 진짜 충원이시네요. 그 정승희 선생님 책으로 공부하고 있다는데도 그걸 잠깐 좀 멈추고 네, 애가 네. 질릴 수 있어요. 그 책은 뭐 이미 구매하신 거니까. 네. 그리고 사실 아이가 이미 열심히 해왔으니까 네네. 2번이나 받고 네.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거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재미있는 것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네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영포자가 사라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영어 공부 소스 전해주신 정승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